이곳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 엘살바도르. 면적은 대략 우리나라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합친 크기의 작은 나라이며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 후에도 쿠데타와 내전이 끊이지 않았으며 살인범죄율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마라 살바트루차, 통칭 MS-3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범죄 조직의 거점이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과연 MS-13은 어떻게 탄생되었고 엘살바도르는 살인범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엘살바도르 정부와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과의 내전으로 인하여 국가체제가 붕괴되며 인구 1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되었고 사망자는 무려 7만 명에 이르렀다. 이뿐만이 아니라 산업 기반이 모두 파괴되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국가의 치안이 무너지며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데, 그 결과 1980년대 엘살바도르의 내전을 피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사람들이 흑인 갱스터인 크립스, 블러즈 같은 다른 범죄 조직들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경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라마라 살바트루차, MS-13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칠리아 마피아도 그랬듯이 이들도 자경단의 이미지에서 점점 범죄 조직으로 변하게 되었다. 중남미 코카인 벨트에서 생산되는 각종 마약 밀매, 그리고 청부살인과 인신매매 등의 각종 범죄와 구역보호비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특히 유별나게 문신을 많이 하고 문신을 과하게 드러나게 하는 편이다. 조직원들은 이마에 악마의 뿔이나 MS-13을 나타내는 글씨를 많이 쓰며 핸드사인으로도 악마의 뿔을 형상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악마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위협한다고 한다. 미국 사회에서의 MS-13은 이탈리아계 마피아, 러시아의 레드 마피아 혹은 바이크 갱단, 중국계의 사마페 같은 레이저급 조직들이 불문율로 여기고 하지 않으려는 더럽고 잔혹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일종의 훈장이나 경력으로까지 생각한다. 흑인 갱스터 조직인 크립스나 블러즈의 갱스터들이 말하기를, 이놈들은 더러운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우린 강도질이나 마약 거래, 구역보호비나 걷는 게 전부인데 저놈들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는 조직이라고. 심지어 MS-13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3초간의 무자비한 집단 린치를 견뎌야만이 조직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 만큼 난폭한 성향의 조직이다. 그렇기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MS-13만큼 많이 언급되는 조직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잔혹한 범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조직이기도 하고, 미국의 보수정당인 공화당에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며 예시로 가장 많이 드는 조직이 MS-13이다. 실제로도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많은 언급을 했던 이 조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단순 범죄나 폭력에도 무조건적으로 중남미 국가로 추방했는데, 이 결과 미국 내에서의 MS-13의 성장이 발목 잡히며 엄청난 효과를 보았지만,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공권력의 힘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히려 날개를 펼치며 활개하게 되었다. 사실 이들이 세계적인 범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1996년부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반이민 개정안이 발표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일지라도 갱스터 단원이거나 중범죄자의 경우 추방되었고, 법에 따라 추방된 조직원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조직을 성장시키게 되었으며, 멕시코 북부에서부터 미국 남서부까지의 마약 유통로와 부패한 공권력을 이용하며 조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다. 이들은 수레뇨스 계열의 갱스터들이 만든 또 하나의 범죄 조직, 일명 차발라라고 불리는 18번가 갱스터와는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기로 유명한데, MS-13과 18번가의 구역 다툼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결과 한때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이 전 세계 최악의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한다. 하지만 2009년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조직들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성장하였고, 더군다나 조직들과 정부의 정경유착 관계가 드러나며 범죄 조직들이 더더욱 기승을 부리며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한때 엘살바도르는 국민 100명 중 1명이
MS-13 조직원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을 만큼 조직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당시 군경의 규모가 4만여 명이었던 반면 조직원들만 약 6만 5천 명, 조직에 가담한 협력자만 5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 자료를 조사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닌 여성 사례와 유아 사례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2016년 통계치 기준으로 엘살바도르 여성 인구 5천 명 중 1명이 살해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계치 기준일 뿐 납치, 살해, 성범죄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나마 신고된 성범죄에서 3분의 2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고 보복이 두려워 가족들은 대부분 신고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은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책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간절히 원했다. 마침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수도 산살바도르의 당시 시장 후보였던 30대 중반의 젊은 정치인 나이브 부켈레. 부켈레는 정치권의 부패와 범죄 조직을 척결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시장에 당선되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 설립과 확충, 교육과 복지를 강화했고 당시 산살바도르의 범죄율은 1년 만에 16%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부켈레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권에 많은 실망을 했던 시민들의 큰 지지와 함께 2019년 대선에 출마하였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는 시장 때와 마찬가지로 내걸었던 공약, 범죄 조직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2022년에는 약 6만 4천여 명의 조직원들과 협력자들을 체포, 2018년 10만 명당 51건의 살인율을 2022년에서는 7.8건까지 떨어뜨렸다. 이런 공약을 지켜내는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으며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더 치솟았고 그가 속한 새로운 생각 정당은 2021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점점 많아지는 범죄자들로 인해 고위급 폭력 조직원들과 테러범 수감을 목적으로 교도소를 만들게 된다. 그곳이 바로 중남미 최대 규모의 초대형 교도소 세코트. 데콜루카 인근 외곽 16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4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이 감옥은 벽 두께가 무려 11m에 달하며 감시하고 있는 망루는 총 19개, 그리고 전기 울타리까지 완비되어 있고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와 최신식 카메라로 24시간 철통 보안되고 있다고 하며 약 850여 명의 군인과 경찰, 경비견들이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부켈레는 세코트를 개소하며 SNS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고 이에 구스타보 비아토로 엘살바도르 공안장관은 세코트 교도소는 우리가 세운 정의를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상징물이다 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12만여 명의 국민을 위한 정의의 기념비 같은 세코트에서 비열한 범죄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교도소가 매우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며 아직도 엘살바도르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영장이나 증거 없이 시민들에 대한 체포와 주거지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해지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며 엘살바도르 정부가 MS-13 그리고 18번가 갱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범죄율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임제로만 가능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 부켈레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해져 내년 2월의 대선에서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의혹과 행적에도 불구하고도 지지율이 90% 가까이 된다고 하며 최근 횡단 척결 작전에 나섰던 경찰이 MS-13 조직원에 의해 피습되자 부켈레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영웅을 살해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선언하고 군인과 경찰 포함 5,500명을 동원하여 즉각 색출 작전에 나서서 조직원을 체포하며 범죄와는 어떠한 타협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여전한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한다. 현재 MS-13은 조직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태이며 조직원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 제3국으로 도피하고 있다 전해진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며 실제로도 주변 국가의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가 멕시코 카르텔들을 소탕할 때와 같이 힘으로 묶어두고 있던 목줄을 풀어버려서 뿔뿔이 흩어진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또다시 구역 다툼을 벌이며 피바람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MS-13은 이대로 와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제3국에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악순환의 반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엘살바도르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하며 퀘스천 마크를 구독하면 더 다양한 이야기와 궁금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